세상의 모든 식품 지식을 공짜로 해결한다. 안녕하세요. 무전지식의 호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황프로입니다. 그냥 하라고. 저는 전프로입니다. 저희는 식품 유통업에서 10년째 종사하면서 근무하면서 느꼈던 그리고 보고 들었던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좀 식품에 대한 정보를 말씀드리려고 모였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막걸리, 탁주라고도 불리는 막걸리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혹시 막걸리 좋아하시나요? 네, 막걸리 많이 좋아하죠. 와이프랑 이제 같이 먹을 때 소주로 먹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그리고 사실 소주 1병 하면은 조금 알코올 중독자 같은 느낌도 살짝 있다 보니까 가볍게 반주할 때 막걸리 한 병 하면은 좀 적당한 것 같아서 막걸리 좀 자주 먹고 있습니다. 우리 전프로님은 막걸리 자주 드세요? 저는 날씨에 따라 먹는 것 같아요. 맑은 날은 소주, 비 오는 날은 막걸리, 이렇게 날씨에 따라서 먹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막걸리를 그렇게 즐기는 편은 아닌데 손에 묻어나는 냄새가 조금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별로 선호하지 않는 냄새고 배가 너무 불러요, 솔직히. 그래가지고 좀 덜 즐기는 편인데, 그럼 오늘 이렇게 막걸리 즐기시는 두 분 모시고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막걸리의 좀 개념부터 조금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막걸리는 막 걸은 술이라는 뜻이 있다라고 하는데 혹시 이거 어떤 뜻이죠? 천천히 생각. 저는 싼 것부터 딸까요? 장바 한 잔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막걸리의 좀 개념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막걸리를 이제 찾아보면 사전적으로 뭐 막 걸은 술이라는 그런 뜻이 나오고요. 기본적으로 방금 막 걸렀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고, 뭔가 정교하지 않게 그냥 손이 가는 대로 좀 막 걸렀다, 요런 중의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탁주와 막걸리에 있어서 저는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두 개의 개념이 다른 건가요? 사실 탁주가 좀 더 큰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막걸리도 있고 동동주도 있고 뭐 모주도 있고 하다못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탁주랑 막걸리랑 동일성산에 보는 건 옳지 않고요. 다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즉석밥이 있지만 햇반이라고 통칭을 하지 않습니까? 일명 카테고리 킬러라는 상품이 막걸리이기 때문에 흔히들 이게 탁주 이퀄 막걸리 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포인트 중에 하나는 과연 지금 우리가 먹는 막걸리가 옛날에도 먹던 막걸리 그대로일까? 혹은 옛날에도 막걸리를 즐겼을까? 요거에 대해서는 좀 전프로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조사를 해보았을 때는 가장 오래된 조사 기록으로는 조선시대에 있던 춘향전에서 막걸리라는 개념이 처음 이렇게 고서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게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보다 더 구전으로 얘기를 돌이켜 봤을 때는 사실 막걸리는 이제 쌀이나 뭐 맵쌀이나 찹쌀 이런 것들을 이제 중류해서 만드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고구려 시대부터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전해져 내려오나 가장 저희가 근접한 가장 멀리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은 조선 시대이다. 그러므로 이제 조선 시대부터 아마 저희 조상님들이 좀 한국의 술처럼 뭐 대중적으로 드시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건 사실 현재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막걸리가 조선시대에 먹던 막걸리를 그대로 계승한 것일까? 사실 약간 우리의 근현대사가 조금 찬란했잖아요. 파란만장했는데 그때의 막걸리가 그대로 이어져 왔을까라는 좀 궁금증이 있거든요. 이거 뭐 여러 가지 자료를 봤을 때 이견이 있어요. 뭐 오늘날에 저희가 저기 준비된 막걸리를 보시면은 크게 두 가지 분류로 좀 볼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생주가 있고 그리고 살균 탁주가 있는데, 생주의 대표 상품 장수 막걸리를 드셔보시면 아실 겁니다. 땄을 때 이렇게 기포가 많이 나오고 마셨을 때 탄산감이 많이 느껴지잖아요. 저희 조상님들이 드셨다는 그 술을 대한 기록들을 보면은 탄산감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생주에서 이제 살균을 한 제품이 이제 살균 탁주인 건데, 그렇게 드셨다기보다는 저장기간이나 발효기간을 길게 가져가면서 그런 탄산감이 빠진 상태로 드시지 않았나. 그래서 사실 오늘날 저희가 많이 먹고 있는 생주나 혹은 살균 탁주와는 조금의 다른 개념의 막걸리 드시지 않았나. 옛날 관점에서 그러니까 탁주를 한 세 가지 정도로 그 제조법을 분류를 하더라고요. 우선은 뭐 체에 거르지 않고 빚는 법, 뭐 이화주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들었었고, 그다음에 체에 거르는 방법이 뭐 막걸리다. 그다음에 뭐 술 지게미를 재탕하는 방법으로 만들어낸 게 모주다. 이런 식으로 제조 측면에서 나누었던 그런
구분법이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 현재 먹던 막걸리도 과거에 먹었을 가능성은 있고 아까 전 프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변천은 분명히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좀 막걸리에 대한 궁금증 몇 가지 더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막걸리라는 그런 주종이 약간 어른들이 마시는 술이 아닌가 그런 관념들 혹은 그런 생각들이 좀 널리 퍼져 있는 것 같은데 요즘 좀 바뀌는 것 같긴 해요. 근데 혹시 전 프로님은 부모님 심부름으로 술 받아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요즘 나이에 그냥 어떤 뭐 20살 미성년자가 편의점 가서 이렇게 술 사는 자체가 금지가 아예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냥 동네에 조금 안면이 트고 있던 이런 슈퍼에 가면은 술을 사는 건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부모님 세대 얘기를 들어보면 아무래도 이제 술을 받는다, 술을 받아온다라는 그런 용어들을 사용하셨었는데 진짜 지역 양조장이나 아니면 그 양조장에서 중간 유탕으로 슈퍼나 이런 곳들에 좀 납품을 하면 거기서 실제로 들통이나 아니면 주전자 같은 거 가져가서 실제로 받아왔던 그런 뭐 기억들을 전해 들은 적은 있고요. 그렇다면 왜 기존에는 서민의 술로 인식이 되었을까? 사실은 좀 저렴하다 혹은 좀 다른 술에 비해서 조금 더 접근성이 좋다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방금 말씀하신 이유가 일단은 1차적인 것 같아요. 일단 막걸리 자체가 굉장히 저렴한 술입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장수 막걸리 한 병에 뭐 지금은 2,000원까지도 가지만 실제로 1,000원 초반대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런 느린마을 막걸리 같이 조금 고급화되어 있는 막걸리가 있긴 하지만 고급화됐다 해도 이 한 병에 2,900원에서 3,000원 사이 거의 3,000원, 500원을 넘지 않는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막걸리 자체가 굉장히 대량 생산을 하기에 좀 용이한 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경제적인 흐름에 관계없이 조금 가격을 일정하게 유지해서 좀 싸게 팔 수 있는 술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접근성이 쉽지 않나 싶습니다. 막걸리 시장을 조금 공부하다 보면 좀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일본에는 뭐 사케나 아니면 일본식 소주 아니면 뭐 하다못해 일본식 위스키, 일본산 위스키 이런 오랜 전통을 가진 브랜드들이 좀 많은데 한국에는 그런 오랜 전통을 가진 브랜드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막걸리에 이제 아무래도 가장 큰 재료로 쓰이는 게 쌀인데 조선시대부터 막걸리를 먹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 중에 영조시대 때 아무래도 쌀이 주식인데 곡물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흉작인 그 시절에 영조께서 막걸리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거에 대해서 금지를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쌀을 아껴야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70년대에도 마찬가지 비슷한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혼분 장려 운동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쌀 대신 밀을 먹어라. 그거는 이제 쌀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그런 부분 때문에 그 당시에 정부에서도 쌀로 막걸리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재를 가했기 때문에 크게 조선시대 그리고 근대화를 앞두고 있는 그 시절에 가장 좀 중요한 길목에서 그런 법적인 부분들 때문에 오래된 술들의 전통이 계속 끊기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좀 큰 것 같아요. 잘못됐다고 보시는 거죠? 아쉬운 부분이죠. 막걸리를 살 때마다 좀 궁금한 점 중에 하나가 또 있는데요. 소주는 유통기한이 없죠? 없는데 막걸리는 상대적으로 소주에 비해서 훨씬 더 짧은 느낌. 막걸리는 유통기한이 왜 짧은지 호프로님께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래서 사실 막걸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생주가 있고 두 번째로는 살균 탁주가 있는데 생주 같은 경우는 이 살균 작용을 거치지 않다 보니까 균이 번식하게 되고 또 이로 인해서 더 발효가 진행되게 되면 흔히 말하는 식초가 돼버리는 거죠. 특히 이런 우리가 흔히 자주 먹고 있는 장수 막걸리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이 10일 내로 굉장히 짧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살균 탁주의 경우에는 뭐 45일 이내인 것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좀 유행했던 뭐 예산시장의 골목 막걸리 같은 경우는 생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런 제조 공법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45일까지 좀 유통기한을 늘린 경우도 종종 발견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장수 막걸리가 10일로 설정된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양조장인과 가장 큰 이 콜드체인을 갖고 있는 양조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0일 내외로 모든 양을 생산해서 당일 생산해서 당일에 판매할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이런 시장 논리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약간의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생주를 강조하기 위해서 유통기한을 일부러 11일로만 설정했다라는 것도 저희가 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는 거 보여주는 게 좋지 않나요? 아무래도 이제 막걸리가 술이다 보니까 관련된 규제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한민국의 역사만 보더라도 뭐 양국관리법 1960년대 그런 걸로 인해서 쌀을 통한 막걸리 제조도 좀 제한적이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공급구역 제한이라고 해가지고 뭐 특정 구역에서 어떤 특정 브랜드만 생산할 수 있는 법적 제약도 있었던 것 같고 심지어 도수 규제도 있었어요. 현재는
아예 규제가 없어진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또 8도 이하만 만들 수 있다, 어떤 때는 6도만 만들 수 있다, 뭐 그렇게 지속적으로 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도수도 좀 변해왔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뭐 그래서 높은 도수의 막걸리들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거는 한 6도 정도이고 막걸리를 도수별로 좀 즐겨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사실 소주랑 다르게 막걸리는 저는 따로 이렇게 도수를 확인하면서 이렇게 구입하는 것 같진 않아요. 뭐 생주인지 혹은 살균탁주인지 뭐 기포가 있냐 없냐 그런 게 저한테 조금 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 오히려 저는 뭐 소주도 도수가 낮은 게 트렌드인 것처럼 그 막걸리도 도수가 저는 적당히 한 6도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법적으로도 이제 8도 이하로 제한한다 이런 것도 이제 정부에서도 그 당시에 가장 이렇게 노동 집약적인 그런 부분에서 일을 하시던 분들이 막걸리를 주로 드셨는데 8도 이상의 막걸리를 드시다 보니까 작업장에서 사고가 엄청 많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8도 이하로 이제 그렇게 좀 제한을 둬서 막걸리를 계속 즐기시게끔 그렇게 만든 건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8도 이상의 막걸리 마시면 사실 뭐 다른 제대로 일을 똑바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6도짜리 막걸리가 기분 좋게 딱 마실 수 있는 온도 도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저희가 비싼 거일수록 맛있다라는 또 저희가 그런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괜히 도수가 높은 막걸리가 비싼 게 아닙니다. 아무래도 도수라는 것 자체가 그 술의 순도를 어떻게 보면 좀 나타내는 지표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가장 이런 도수 마케팅을 잘하고 있는 게 해창 막걸리 같아요. 해창 막걸리 6도, 뭐 12도 이렇게 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실제로 18도짜리 프리미엄 해창 막걸리의 경우에 약 한 병에 12만 원을 호가할 정도로 굉장히 고급 술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먹어봤을 때도 그 목넘김이라든지 단맛이라든지 이런 게 확연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혹시나 조금 이런 전통주에 관심이 많고 또 기회가 있으시다면은 저는 도수가 높은 막걸리를 한번 먹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궁금한 게 생겼는데 본 것 중에 가장 높은 도수의 막걸리는 뭐예요? 그 유튜브 쇼츠에서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막걸리가 해창 막걸리 60도짜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출시 예정이라고 적혀 있긴 하던데 기회가 된다면 한번 먹어보고 싶습니다. 뭐 대략 300만 원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한 병에. 돈 모아서 한번 드시죠. 회식 한번 하시죠. 네. 한 모금씩. 일단 우리 호프로님은 최근에 막걸리 공부 한번 제대로 하셨죠? 예산시장에 직접 방문을 해서 그 골목식당에 나오셨던 그 박유덕 대표님과 함께 모바일 라이브를 한번 진행해 본 적이 있습니다. 모바일 라이브를 진행하셨으면 아무래도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전통주라는 뜻일 텐데, 맞습니다. 최근에 또 이제 우리 백종원 선생님께서 또 제품을 하나 출시하셨는데 그 제품은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가 없죠? 맞습니다.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못하는 일반 탁주입니다. 이게 좀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인데, 왜 온라인에서 어떤 제품은 살 수 있고 어떤 제품은 살 수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전통주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시장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18년도 대비 약 22년도에는 약 출고액이 360% 이상 성장한 시장이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다만 이게 전체 주류 시장에서 봤을 때는 약 1.6%, 1200억 수준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만 고무적인 것은 이제 이 주류를 소비하는 주체가 40, 50대가 아니라 20대에서 30대가 주로 이 막걸리를 소비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흔히 막걸리 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올드한 술이다, 어떻게 보면은 싸고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술이다, 이런 느낌이 지배적인데, 이 전통주라는 큰 타이틀 안에서 계속해서 시장이 성장하고 있고 또 젊은이들의 하나의 트렌드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계속해서 좋은 전망으로 나갈 것이라고 많이들 예측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또 애매한 게 있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백걸리는 아닌데 백종원 대표와 그 박유덕 대표가 콜라보해서 만든 골목 막걸리는 또 전통주란 말이죠.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이 술을 뭘로 만드느냐의 차이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국내산 쌀, 특히 양주장이 위치하고 있는 주변 인근의 재료로 술을 만들었을 때 전통주라고 인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것 베이스로 또 추가적으로 주류 명인이 만들었을 때 전통주라고 또 취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백걸리의 경우에는 이제 쌀이 국내산 쌀을 쓰지 않기 때문에 장수 막걸리나 지평 막걸리도 마찬가지죠. 전통주라고 생각되는 막걸리지만 법적 분류상으로는 전통주가 아니기 때문에 온라인 판매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막걸리 하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것이 몇 개가 있는데, 막걸리계의 봄페리뇽이라고 불리는 가수 로이킴의 아버지가 장수 막걸리 사장이다. 장수 막걸리는 매출을 알 수 없다는 말이 있던데. 서울 한복판에서 쌀농사를 져가지고 따시는 건 아니에요.